안녕하세요. 31기입니다.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? 이제 주말인데요.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우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번 영상에서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에서 나가는 배당 세금에 대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. 상단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우선 포인트는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주식 기준으로 배당 세금은 15%를 떼어가고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. 우리는 이 배당 소득세 15%를 줄이는 방법으로 연금저축 펀드와 IRP 그리고 ISA 계좌를 절세 금융상품 3대장을 이용하여 이 세 가지 상품의 연속 콤보를 통해서 배당소득세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 앞서 말한 금융소득세 세금이 바로 배당소득세 15%인데요. 이 세 가지 상품은 각각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ISA 계좌를 이용하는 건데요.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줄임말로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연금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선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 저번 솔 ETF와 SCHD ETF랑 비교하는 영상에서 ISA 계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이것도 영상 링크 상단에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ISA 혜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어쨌거나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계좌의 장점은 기준에 따라 최소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9.9%가 분리과세 되는데요. 분리과세란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계좌에서 아무리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더라도 2천만원 초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. 조금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ISA 계좌와 일반 증권 계좌의 배당 ETF를 투자했을 때 그때 받는 세금을 정리해드리면 일반 계좌에는 그냥 배당금을 받을 때 15%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ISA 계좌는 받는 배당금을 2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배당률이 2%라고 가정을 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200만원 세금에 대한 15%인 30만원을 빼고 170만원을 받게 되고 ISA 계좌에서는 200만원까지 최소 비과세 적용이 되니까 배당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2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5%가 아닌 분리과세 9.9%만 내면 되니까 배당세금 절세로 ISA 계좌는 무조건 운영을 해야 이득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ISA 계좌는 총 1억까지만 운용이 가능하고 연간 2천만원까지밖에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만약에 일반 계좌와 ISA 계좌에 연간 2천만원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5년간 운영을 해본다고 해보죠. 배당 수익률은 2%로 그냥 간단하게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그럼 보시는 표와 같이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이 보이시나요? 이렇게 ISA 계좌를 보수적으로 일반형으로 가입했을 때 2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1억까지 2%의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. 우선 지금 이거는 단리로 계산했기 때문에 더 많은 배당금을 수령했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이 계좌에서는 1억까지밖에 납입할 수가 없습니다. 이 계좌는 그냥 노후까지 복리로 비과세로 잘 굴려가고 200만원 이상에 대한 9.9% 분리과세는 나중에 해지하면 자연스럽게 내게 되니까 종합과세 걱정 없이 그냥 잘 불려나가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운용하면서 배당금 세금을 과세이연으로 미루는 방법입니다. 우선 23년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준은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IRP까지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이 됩니다. 만약에 총 급여액이 5,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.5%가 적용되고 총 급여액이 5,500만원 초과자라면 13.2%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해지할 때 운용된 총 금액의 수익금에 대한 55세부터 80세까지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서 연금소득 세율이 각각 다르죠. 대략 55세 이상부터 수령한다고 하면 5.5%의 세율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. 사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세액공제보다는 이 두 계좌를 이용하면서 배당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해지할 때까지 미루면서 복리로 운영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. 연금저축과 IRP에 넣을 수 있는 연간 총 금액은 1,800만원입니다. 그런데 이 계좌는 ISA와는 다르게 1억을 넘겨도 계속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대신에 최소 55세까지는 운용해야 하니까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. 그렇다면 일반 증권계좌와 연금저축과 IRP를 같은 2%의 배당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55세에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그냥 보수적으로 단리로 계산을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일반 계좌에서 운용한 총 9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75만
6,000원을 내게 되는데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같이 운영하면서 내는 세금은 27만 7천원으로 거의 3분의 1 정도의 세금만 납입하면 된다는 것이죠. 사실 이 계산은 정말 러프하게 계산한 거기 때문에 복리까지 적용하고 더 많은 금액을 운영하면 할수록 엄청난 배당 세금에 관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배당 세금을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. 어떠신가요? 이렇게 운영하기가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하는데요. 어쨌거나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배당소득까지 절세하는 절세 3대장 계좌를 운영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